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지금 이 영상 클릭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리둥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하니까, 계엄령이 선포돼?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맨 처음에 이게 어떤 사태인지 어리둥절했거든. 그러다가, 아, 나처럼 어리둥절할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걸 이제 요약을 해주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호다닥 찍는데, 우선은 이번에 계엄령이 방금 선포됐다가 끝났어. 이미 끝났다고 말해야 되나?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비상계엄령이 45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45년 만에 이게 발동이 됐는데, 우선은 그 계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나도 뭔가 큰일이 나면 서울에 보면서도 나오잖아. 막 계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 근데 나조차도 이게 어떨 때 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버스터콜인 건 알겠는데, 할 수 있고 이게 되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이 계엄령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총 16번의 계엄이었는데, 마지막 어제 일어난 계엄이 45년 만에 있던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한 그 근거는 그냥 쉽게 요약하자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부시키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 그리고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그리고 이제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선포를 했는데,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뭐 이게 대국민 호소문도 따로 발표를 했거든요. 되게 길어요, 이게. 근데 요것도 또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하자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기염을 통해서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도 뭐 거의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서결이 형, 그러니까 쉽게 한 글자로 요약하자면 지금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왜 했냐라고 하면 빨갱이를 족치자, 이걸로 요약이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여론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지. 뭐 상당히 안 좋은 정도. 그래서 제메이햄은 가면서도 인터뷰하는데 뭐 자기가 잡혀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뭐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반응들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현재 계엄사령관은 박안소 육군참모총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계엄사령부 포령 1호를 통해서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뭐 수호하고 뭐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했어. 근데
이게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군대 힘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그냥 영장이 뭐고 다 쌩까고 다 한 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하고 전공의도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말했거든. 굉장히 빡시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것들에는 언론, 가짜뉴스 언론, 허위 선동도 그만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있고 평소에는 뭐 이렇게 그 드립 많이 치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결이 형한테. 근데 어이씨 이거 오늘은 못 치겠다 나도 진짜. 근데 문제는 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여당, 야당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국 아저씨도 군 동원하는 순간에 반역자다. 그리고 계엄 해제 투표하고 이미 가결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37분인데 그 계엄 해제에 대해 갖고 방금 보면 이제 국회에서 모여갖고 과반 이상 투표로 딱 되면 가결 이게 해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현재 가결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법률 요건에 전혀 맞지가 않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엄령에 대해서는 찬성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야. 한동훈 대표를 좌파다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미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절차가 계엄이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조금 더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모르겠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뭐 그러잖아. 지금 2024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죽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지금 뭐 거의 한 뭐 10만 명까지 뭐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2024년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데 근데 뭐 모르잖아 아직까지는. 근데 현재로서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고 다만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지금의 상황이 계엄령의 선포에 그런 요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게 계엄 선포가 가결이 됐는데 뭐 내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난 이거 올리고 잘 거거든. 근데 지금 상황까지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 생각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하고 하는 편인데 지금은 나도 이게 얘기하기가 좀 쫄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라고 말은 말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일단은 뭐 저 역시도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나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이거는 조금 갸웃갸웃 약간 나도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 근데 그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조차도 조금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이 2024년이고 이게 1980년대라면 분명히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2024년이면 2024년의 감성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이거 좀 약간 코아이 하지 않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갑작스러운 영상, 동영상 내용 여기까지고요. 비상계엄령이 뭐였는지, 이게 왜 됐는지, 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어리둥절하셨던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에게 조금 참고되라고 이렇게 영상 찍어놨습니다. 여튼 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